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했습니다. 자,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했는데 암페어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 변위 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실제로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전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페어 법칙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선에 지금 전류가 흐릅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데다가 폐곡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 C라는 폐곡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C라는 폐곡선에 대해서 무엇을 계산하느냐? 바로 서큘레이션 계산했죠. 무엇에? 자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 그래서 저 무한히 긴 경우라면 이 자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은 저 도선이 중심인 그런 원이라고 한다면 2πrb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서큘레이션이죠. 그러면 이 서큘레이션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이 폐곡선 C로 둘러싸인 면, 이거 S1, 지금 면을 좀 두 개 만들려고 그래서 저거 S1이라고 표시했어요. 자, C로 둘러싸인 면 있죠. 그 면을 통과하는 전류, 그걸 총전류라고 하는데 도선에 I가 흐르고 있으면 그 총전류는 바로 얼마겠습니까? 뭐 적분 계산하나 마나 전류 밀도를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제 I가 되는데 그 I죠. 지금 도선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 요게 같다. 서큘레이션이 바로 요 I1과 같고 이걸 I1이라고 하겠어요. 좀 I하고 같은 거 I1과 같다.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이죠. 앞에다가 뮤제로 곱한 거.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그런데 S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입니까? S1은 저 폐곡선 C로 둘러싸인 면이면 됩니다. 저 폐곡선 C가 평면 위에 있어가지고 꼭 평면이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폐곡선 C가 이렇게 꾸불꾸불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모양이어도 됩니다. 그래도 항상 이 암페어 법칙 이제 성립하는데 그러면 그 폐곡선 C가 경계인 그런 면을 한 가지만 그릴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자, 요거 S2입니다. 어때요? 자, 요 공기 모양으로 돼 있죠. 맨 가상자리가 C입니다. 공기 모양. 저것도 폐곡면이에요. 자, 그러면 저 폐곡면을 저 폐곡면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서큘레이션은 똑같으니까 폐곡선은 똑같으니까 서큘레이션은 똑같겠죠. 그러면 총전류는 어떻습니까? 총전류는 저 경우에 이런 이 도선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S2로 하더라도 그 전류는 뭐가 되겠어요? 저렇게 하더라도 전류는 I밖에 없죠. 그래서 저 S2를 통과하는 전류도 역시 I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S1을 지나가나 S2를 지나가는 전류는 똑같이 I니까 적분을 어떤 걸로 해서 총전류를 구하든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C가 경계인 면은 어떤 면이건 암페어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은 어떻게 그려도 좋은데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 자, 도선이 있는데 그 도선에다가 이것처럼 이렇게 축전기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축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축전기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계속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그때 이 전류는 요 도선의 단면을 지나가는 비율 dt분의 dq인데 축전기에서 어떻습니까? 저 q가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저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 q가 증가하는 비율 dt분의 dq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I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때 S1에 대해서 암페어 법칙 적용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서큘레이션 아까하고 똑같죠. 그리고 S1 면 S를 지나가는 총전류도 똑같이 I죠. 근데 이번에 자, 잘 보세요. 면을 이렇게 만듭니다. 면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S2를 통과하는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네, S2를 통과하는 총 전류가 0이죠. 그렇다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지
그래서 처음에 암페어 법칙은 서큘레이션은 μ0 I1이다라고 하고, 네, 저 I2도 이럴 때 아까 앞에서 저 축전기가 아닐 때는 성립했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I2가 0이니까 네, 여기서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암페어 법칙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암페어 법칙에서 묘는 폐곡선 C로 경계가 폐곡선 C인 묘는 이렇게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맥스웰이 수정한 걸 이용하면 이것까지도 성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걸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자, 이렇게 수정했어요. 아까 이렇게 수정했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이 항을 더 집어넣었죠. 이 항을 더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 미분 형태로 표현했을 때 요 항에다 요 항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요 항을. 자, 요 항, 그래서 요거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은 전류가 만들기도 하고 전기장이 변해도 만들기도 한다. 패러데이 법칙이 바로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겼죠. 그것처럼 여기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 더 더해준 거였는데, 자, 이걸 가지면 요 경우까지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도입되는 것이 바로 변위 전류입니다. 변위 전류는 어떻게 도입하냐면, 자, 이게 이제 수정한 거라고 그랬죠. 수정한 거 보면 저기서 우변을 보면 μ0 J가 저게 전류 밀도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들어올 자리입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전류 밀도가 들어올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 전류 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덴시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변위 전류 밀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전하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근데 자, 이거를 어떤 경우로 비추어서 생각하냐면, 네, 변위 전류의 정의를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서 봤어요. 그러면 수정된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성립하냐면, 야, 여기다 변위 전류 밀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컬 B가 전류 밀도와 변위 전류 밀도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변위 전류 밀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평행판 축전기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평행판 축전기는 어떻게 전기장이 생기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하 Q가 대전되면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에 전하 밀도가 생기죠. 그랬을 때 그때 생기는 전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 지름은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시그마는 뭐였어요? 전하 밀도는 전하 나누기 넓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전하 나누기 넓이인데 이게 바로 전기장인데, 변위 전류 밀도는 뭐였어요? 전기장을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을 시간으로 미분해 보겠어요. 자, 이게 전류 밀도니까 전기장을 시간으로 미분을 했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전기장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상순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로 지워지고 S분의 1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네, S분의 1 DT분의 DQ 그랬는데 DT분의 DQ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류죠. 저기에 전류 I가 흐른다면 저기서 네,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증가하는 요 비율,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전류죠. 근데 전류를 넓이로 나누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전류 밀도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요 사이, 축전기 사이에서는 전하가 이동하지는 않지만 바로 저기에 있는 전기장이 변하는 것에 이렇게 미분을 해서 봤더니 그 크기는 무엇과 똑같으냐면 전류 밀도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하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저기서 전기장이 변하는 것이 전류 밀도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변위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위 전류를 도입할 것 같으면 이제 암페어 법칙이 이런 축전기가 있는 경우까지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큘레이션, 이건 아까 우리 구한 거죠. 항상 똑같죠. 그리고 나서 S1에 대해서 총전하를 구하면 전류 밀도를 적분할 것 같으면 뭐예요? S1에 대한 건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여기에 암페어 법칙 여기 두 개가 있죠. 근데 저기서 S1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 내부에만 있죠. 그래서 저 S1이 있는 것은 어때요? JD가 전류 밀도, 변위 전류 밀도가 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류 계산할 때 뭐만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요거만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저기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S2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S2로 계산하면 그때는 전류는 없죠. 그렇지만 저기에 변이 전류는 있죠. 자, 그래서 S2로 계산한 그런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뭐가 없는 겁니까? 요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은 뭐가 돼요? 변이 전류 밀도를 적분하면 그건 똑같이 I가 되죠. 그래서 똑같이 I가 되니까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두 경우 모두 암페어 법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S1으로 했을 때의 암페어 법칙이나 S2로 했을 때의 암페어 법칙이 똑같이 만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이 전류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축전기가, 그래서 중간에 도선이 끊기고 축전기가 있는 경우까지 암페어 법칙이 만족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보이는 게 바로 뭡니까? 변이 전류라는 양을 도입한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전기 내부에서 변하는 전기장만 변이 전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빈 공간에서 전기장이 변하면 거기도 변이 전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기도 반드시 변이 전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전류에서도, 실제 전류에서도 자기장이 생기지만 변이 전류에서도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주위 공간에서 전기장이 변하면 거기에 변이 전류가 있어가지고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설명이 그럴듯하죠. 이렇게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함으로써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실제로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아주 뚜렷하게 얻게 되고, 그래서 전자기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암페어 법칙을 수정한 맥스웰 방정식 4개로부터 앞에서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전자기파가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